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민참여예산 총위원장 정현태입니다. 동춘 일동 주민으로 연수구에 8년 동안 살면서 우리 연수구의 위원으로 발전을 위해 2년째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임지홍입니다. 저는 송도 3동 주민으로 2019년, 2020년 지난 2년간 주민참여예산 도시관리 분과장을 맡아왔습니다. 연수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과정에 3년째 참여하면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정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총회로 대체하게 되어 위원장님과 제가 대표로 구청장님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을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고남석 연수구청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청장님, 코로나19 방역의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거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수구의 주민참여예산이 11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총회를 보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과 주민분들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0년 인천시 자치구 최초 조례제정 이래 2011년부터 운영하여 어느덧 11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주민의 참여와 민관의 협력이 제도 운영의 핵심입니다. 이에 발맞춰 연수구는 구 주민세분 110억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우선 배정하는 등 행정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과정들을 저도 담당 부서로부터 보고받아 왔습니다. 코로나19로 교육과 회의들이 갑작스레 취소되고 비대면 활동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노력 끝에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업에 집중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청소년 위원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연수구는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자리매김할 연수구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수구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총회에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고남석 연수구청장님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100여 명의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께서 구청장님께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몇 개를 골라 대신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상 사업이 현재는 단년도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수구에서 살아온 주민으로서는 중장기적인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장기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반영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아마 회계연도가 단기연도로 되게 이 공공예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참여예산 사업이 한정적이고 단년도에 진행돼야 하는 단순한 형태로만 진행 가능에 대해 있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의 자율성과 확장성을 위해서도 단년도 사업도 자연 가능하게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아마 중장기 사업 계획을 여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사전 선행 사업으로 먼저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도를 잘 운영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더 성장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연수구는 2010년도 인천에서 최초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전국적으로도 선두적 주민참여예산 제도 시행을 이룬 지자체입니다.
또한 우리 연수구의 110억 원이라는 주민참여예산 실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놓고 봤을 때도 매우 이례적인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주민참여예산의 실링이라는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 민원성 사업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년은 지금보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기를 연초로 앞당겨서 사업에 대해 더 많이 수기하고 완성도 높은 제안사업 발굴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의 참여로 완성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인 만큼 더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28명에 쓰는 연수 이음카드 어플을 활용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참여예산을 홍보하겠습니다. 아마 이럴 이유는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기에 있어서 이런 주민 참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예산 제도는 주민과의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 시 참여 예산에 대한 부분도 반영하여 언제든지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진행 과정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예산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발전하고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옆에 계신 주민 참여 예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노고가 많으셨지만 내년에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2020년, 21년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연수구만의 특별한 코로나 극복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지난 1년 반 이상을 우리 40만 연수 주민들이 정말 잘 견뎌주셨습니다. 여느 지역보다도 우리 주민분들께서 초기부터 방역 수칙이나 이런 부분들 정확히 잘 지켜주셨고 심지어 확진돼서 18층에 사는데 주민분들에게 피해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직접 계단으로 걸어 들어서 보건소에 오시고 또 올라가실 때도 그 힘든 와중에도 걸어 올라가시는 이러한 주민분들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준 것이 가장 큰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공격적인 형태의 이 질병 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인천 최초로 2020년 10월에 질병관리과를 신설해서 보다 선제적으로 검사해내고 또 환자들을 격리하는 이런 감염병에 대한 대응책을 구축하고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선별진료소를 공격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뿐만 아니라 임시선별진료소를 시와 또 질병청에 요청해서 역 근처에 원인제역과 테크노파크역 등 다양한 형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진행하고 또 적시자병원 등 병원에서의 선제적인 선별검사가 가능하도록 해서 여느 곳보다 항상 많은 분들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 숨은 확진자들을 찾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검사하고 분리하고 치료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도 인천 최초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해서 75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접종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로 인해서 보다 어르신들에게서 확진자가 아주 확연하게 뚜렷하게 발생 빈도가 낮는 그런 성과도 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8월 23일 0시 기준으로 보면 연수구 전체 접종 목표 대비해서 1차가 어젠가요? 전국이 50%였는데 저희는 61.7% 완료했고 2차도 23.8% 접종 완료해서 국가 목표의 집단 면역을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빠르게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경제적 위험이 높은 연수구, 즉
외국인이 많고 공항과 근접해서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연수구에서 최일선에 서서 우리 전 주민과 함께 처녀 공직자가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수구민들이 최근 K-바이오랩 허브 선정에 이어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ICL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ICLC 개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곧 개최 예정인 ICLC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에 저희 연수구에는 매우 반가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우선 삼성바이오와 우리 셀트리온이 주축이 된 이 바이오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이미 치료제를 지금 완성하고 있고 또 삼성이 K모더나의 주문 생산을 진행하지만 다 이제 앞으로 닥쳐올 이런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전 세계를 구하는데 우리 연수 대기업들이 커다란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보면 모더나라고 하는 것도 결국 미국식 랩센터라고 하는, 즉 창업 기업들을 북돋우고 연구와 임상 실험과 투자를 한 곳에서 가능케 하는 이런 클러스터를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대한민국에도 K-랩센터라고 하는 부분을 중앙정부가 2천억, 또 지방정부 한 2,500억, 4,500억의 거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이러한 선정 과정에서 당당하게 대전이라든가 오송을 물리치고 저희 연수구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잠재 가능성, 그중에서도 특히 연수구의 잠재 가능성이 2년마다 열리고 있는 전 세계 평생학습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국제 컨퍼런스를 1차 때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 2차는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유치될 정도로 수천만 명이 사는 그 나라의 수도에서 결정짓는 이러한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국제 총회를 당당하게 40만 밖에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데요. 이게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컨벤션 일원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이오 클러스터를 통한 인류의 코로나 위기 대응 이후에 있어서의 대처 방향, 그리고 비대면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르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과학적 지식들을 어떻게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도태되지 아니하고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건가를 논의하는 최적의 장소로 우리 대한민국 연수구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전 세계에서 오는 많은 손님들을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잘 반기고 또 우리의 교육의 위대성들을 잘 표현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네스코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과 매우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이 지금의 10대 강국이 되는 데는 교육이 가능했습니다. 이 교육의 54년도에 인쇄기를 유네스코에서 받아서 지금의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10월 27일부터 있는 제5차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국제 컨퍼런스는 대한민국이 이제 교육으로 10대 강국이 된 것처럼 이제 교육이 절실하고 특히나 이러한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학습권으로 인해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다른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이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바로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연수구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꼭 보여주시길 바라고,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우리 연수구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갖춰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각종 교육 컨텐츠나 또 기술력, 또 K-팝 등 다양한 형태의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갈고 닦은, 또 우리 이런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나 이런 것도 잘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주민 참여 예산 위원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고남석 연수구청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힘든 코로나 상황과 ICLC라는 큰 국제 행사를 앞두어 바쁜 상황임에도 항상 열심히 연수구를 위해 힘써주시는 구청장님께 응원을 보내며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문화분과위원장 임봉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총회 개최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주민 여러분께 2021년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2019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의 규모를 11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2020년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위원을 100명으로 확대하여 현재 주민참여예산기구는 6개의 분과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올해 연수구 참여예산의 규모는 110억 원으로 유형은 구정과 동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정은 총 60억 원 규모로 분과위원과 주민이 제안하는 구정령과 약 30여 명의 시민을 수기단으로 모집하여 연수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협치형, 그리고 연수구의 청소년이 제안하는 청소년형이 있습니다. 동정은 총 50억 원 규모이며 해당 동의 편익을 위한 사업을 연수구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동참여형과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을 동주민자치에서 진행하는 동계획형이 있습니다. 이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올 한 해 진행한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00명의 위원들을 모집하였고 4월에서 5월은 제안사업 발굴 교육과 회의를 통해 연수구에 도움이 될 사업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연수구청에서 저희 위원회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의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여 주셨고 이후 위원회가 6월에 분과별 심의회를 거쳐 최종으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반영될 안건을 검토하고 선정하였습니다. 협치분과는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 중인 연수문화재단과 협력하여 문화도시 연수 동행문화 만들기를 연수구의 협치 의제로 삼아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화예술과 관련된 연수구민 30명을 수기단으로 모집하고 3번의 수기 공론장을 운영하여 사업을 구체화했습니다. 청소년 참여 예산은 청소년 법정기구인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연계하여 교육과 사업 발굴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회의는 소규모 혹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고 집단 공론을 위했던 협치수기 공론장은 소주제를 나누어 조별 공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청소년위원회는 중고등학교 방학과 주말을 활용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한 결과 올해 총 348건 제안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사업 부수의 검토와 위원회 심의 단계를 거쳐 총 156건 70억 4,286만 천 원의 사업을 총회 투표 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민참여예산 행정안전분과의 장시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로 세 번째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끼리 모여서 대면으로 이렇게 회의하고 수기하고 그러는 과정이 많이 생략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의견 교환하는데도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서로의 상대의 생각을 읽고 듣고 하는 것에도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고 또 같이 함께 도와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하는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도 열정적으로 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그 제목에서 보듯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민이 서로 참여하려고 아우성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제가 돼야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아마 선정된 사업들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분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여 민주주의의 어떤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환경분과위원 손경애입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연수구를 보면 연수구민으로서의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송도 신도시는 인천시 경제청에서 관리를 해 원도심보다 더 도약하는 것 같네요. 원도심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미 선배 위원님들께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선배 위원님들과 주민참여 제안 사업을 열심히 발굴하고 개선시켜서 더 발전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10월에 있는 유네스코 행사가 잘 마무리되어 연수구가 문화도시로 더욱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관리분과 부위원장 이근영입니다. 올 한 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해서 워크숍과 마을의제 발굴 활동, 경험 등이 저에게 지역사회 봉사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아주 큰 자부심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다소 위축된 활동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관리분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제 발굴 활동을 통해서 주민총회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 주변을 두루 살피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주민참여예산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참여예산협치분과 부위원장 박봉수입니다. 저는 작년에 참여예산의 협치분과 수기단으로 활동하며 수기 공론장에 참여했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이란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짧은 활동이 아쉬워 올해는 참여예산 협치분과 의원으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모임 등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워크숍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를,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만큼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주제 결정부터 의제 발굴, 다양한 의견 제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회의가 거듭될수록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부서 공무원의 협력으로 그야말로 협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주민 참여 예산과 함께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참여 예산 상시 교육을 실시해서 더 많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 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연수구가 더 나아지는 참여 예산을 이루어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민참여예산 주민복지분과 부위원장 임병도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사실 주민참여예산의 위원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감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좀 민망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1년 한 해도 작년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을 총회까지 잘 이끌어 주신 임원진 분들과 구청 관계자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서 활동하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주민 여러분들께서 제안한 사업을 담당 부서가 검토하고 나면 많은 사업들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받곤 합니다. 물론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제안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이미 구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뿐만 아니라 주민 여러분들이 우리 연수구가 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다는 생각과 더불어 구청이나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홍보를 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업 담당 부서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화를 하다 보면 혹시 주민참여 예산의 사업 제안들이 오히려 담당 부서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또한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민참여 예산은 우리 연수구 주민의 몫입니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에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한다면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연수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주민 여러분들이 제안한 사업들 중 일부가 총회 투표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내년에 실행되어 연수구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며 아무쪼록 올 한 해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부서 주무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구 주민참여예산 교육문화자치분과 김채연입니다. 2021년 연수구 주민참여예산 총회에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제안하고 또 심의한 사업이 완성된 모습으로
주민의 투표를 받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이번 연도 주민참여 예산에서 교육문화자치분과위원뿐만 아니라 협치의제 수기공론장의 수기단으로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교육문화분과위원으로 분과회의도 하며 또 수기공론장에서 40여 명이 다 함께 의견을 주고받으며 느낀 바가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총회의 핵심 가치는 참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들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마을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의제를 발굴하며 지속 가능한 마을 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치의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나의 마을은 우리 모두의 마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참여 예산의 홍보와 관심이 더 많아져서 많은 구민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수구의회 의장 김성혜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2021년 연수구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연수구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준비하시기 위해 여러모로 애쓰신 고남서 연수구청장님,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총회에 참여해주신 연수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뿔뿔이 민주주의 기본이 될 주민참여 예산의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께서 직접 상황을 살펴보고 최종 사업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투표하여 정해진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피드백이 함께할 때 우리 연수구가 한층 더 멋지고 아름답게 변해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연수 마을을 위한 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연수구가 국민 여러분과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연수구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연수구 주민 참여 예산 파이팅!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의회 김준시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참여예산위원회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 그리고 마을자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수구 참여예산은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적극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연수 구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철 시의원입니다. HP 조은영 전 회장이 남기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공하는 회사는 총체적인 목적에 관한 한 최고 경영진에서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명한 경영 전략이라도 직원들과의 공감대가 없으면 실패하고 말지요 라고 했습니다. 목표 공유 없이는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주민 참여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연수구 주민들의 참여와 에너지를 끌어내서 연수구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수구 화이팅! 중단 없는 연수 발전, 연수구 주민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입니다. 연수구 주민 참여예산 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주민 참여예산 총회를 준비하시고 노력해주신 고남석 연수구청장님과 고영철 연수구 주민자치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참여예산제는 그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께서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그 어느 때보다 연수구 원도심에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오늘 열리는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주민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통해
연수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연수구 국회의원으로서 연수구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문서답, 동네 문제 서로 답하자. 바로 주민참여 예산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단 없는 연수발전, 연수구 주민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일영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연수구 주민참여예산 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 정현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 총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재정민주주의에 참여하시는 거고요. 예산이 공무원들 책상 위에서 탁상 행정식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 생활 밀착형으로 현장의 실상을,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참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좀 더 밝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국회에서 그리고 큰 사업들을 잘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보고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정해 주신 예산 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제가 하나하나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총회 축하드리고 좋은 결실 나오기를 기원드립니다. 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업명 송도동 가로수 보호틀 정비입니다. 송도동 일대에 가로수가 설치된 지 10년 정도 되다 보니 가로수 하단부에 잡풀이 무성하게 자란 곳들이 많습니다. 또 가로수 하단 철판이 들뜬 상태로 잡풀이 많이 자라다 보니 미관상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지식정보단지역부터 송도 달빛 축제공원까지 인천타워대로, 센트럴로, 아트센터대로 등 송도동의 큰 대로변의 가로수를 대상으로 가로수 밑에 있는 철판을 제거 후에 잡풀을 없애고 1만 주의 꽃잔디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천만 원입니다. 사업명 인천타워대로 251번 길 가상 과속방지턱 설치입니다. 해당 도로는 예송초등학교의 등하굣길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임에도 과속방지턱이 없어 과속 차량이 상습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법령상 과속방지턱은 설치할 수가 없어 주민참여위원회 심의 결과 가상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가상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과속 차량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총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사업명 송도동 공원 내 화장실 설치입니다. 송도동 마음공원과 어울림공원은 인천 송명초등학교, 능어대 중학교, 인천 첨단초등학교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유동 인구와 이용률이 많은 공원임에도 현재 공중화장실이 없어 공원에 이동식 공원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명 용담터널 안전귀가 환경조성입니다. 연수동을 가로지르는 용담 지하차도에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범죄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에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CCTV 고정형 카메라를 2대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1천만 원입니다. 사업명 청년예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연수구 청년예술인을 지원하여 그들의 일거리를 보장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수문화재단의 청년예술 준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연간 20건을 지원 계획입니다. 한 건당 300만 원으로 총 소요 예산 6천만 원입니다. 사업명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송도만의 특별한 콘서트입니다. 외국인과 관광객이 많은 송도의 공원에서 연수 구민들을 위한 클래식 야외 음악 콘서트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연수구에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고 문화도시 연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 기대됩니다. 연수문화재단의 토요문화마당 플레잉 연수 행사와 연계하여 총 4회 진행할 예정으로 소요 예산 7,200만 원입니다. 사업명 이동형 무대입니다. 이동형 무대 차량을 활용하면 연수구가 어디든지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가깝게 문화예술 콘텐츠를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도시 연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 연 2회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차량 렌트비와 행사비를 포함하여 1,500만 원입니다. 사업명 원도심 전철역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스마트 도서관이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365일 24시간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무인 도서관입니다. 원도심 지하철 역사 중 한 곳에 도서관을 설치하여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 시간에 맞춰서 도서관을 드나들기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접근성을 높여 쉽게 도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수구의 도서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며 소독기를 포함한 스마트 무인 도서 대출 반납 기기 한 대 설치하여 소요 예산 1억 3천만 원입니다. 사업명 독거노인 텃밭 상자 지원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텃밭 상자를 지원함으로써 독거노인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해 삶의 의욕을 드리고 작물을 나눔하며 이웃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150명 지원 소요 예산 450만 원입니다. 사업명 어르신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입니다. 노인복지관이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마음의 아픔이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심리 정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와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연수구의 복지관 2개소에서 진행하여 소요 예산 2천만 원입니다. 사업명 비류대로 320번 길 산책로 보안 등 설치입니다. 연수구에서 문학터널로 가는 길, 연수역과 청학사거리까지 벚꽃길이 아름다운 산책로가 있습니다. 비류대로 320번 길인데요. 이 산책길에 무릎 높이의 조명등을 150번 설치하여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천만 원입니다. 사업명 등산로 불규칙한 계단 개보수입니다. 청량산은 연수구민들이 자주 찾는 연수구의 대표적인 산입니다. 봉제산에서 청량산 쪽으로 걸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등산 코스에 나무 계단이 불규칙하여 등산을 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이 계단의 단차 높이를 다시 맞추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사업명 등산로 나무 이름표 정비입니다. 청량산을 등산하시다 보면 기존 나무 이름표가 제작된 지 오래되어 많은 이름표들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주민 참여 예산으로 손상된 나무 이름표를 정비하고 알아보기 쉬운 이름표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나무에 대한 지식과 애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사업명 장벽 없는 통합 놀이터 설치입니다. 장애 아이들에게 놀이터는 매우 위험한 곳일 수 있습니다. 장애 아이들의 놀이와 여가를 보장해주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는 놀이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장애 그리고 비장애 아이들이 모두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 아동들을 둔 학부모님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연수군의 공원 놀이터 한 곳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무장애 놀이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사업명 원도심 일대 가로수 보호판 설치입니다. 연수구 원도심을 걷다 보면 오래된 가로수 하단에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 자주 보입니다. 또 이런 잡풀들이 무성한 가로수 하단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가 많아 도로 미관상 문제가 많습니다.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도심, 용담로, 청명로, 한방매로 지선 3개소에 있는 가로수 765주의 잡풀을 모두 제거하고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입니다. 사업명 연수역 3번 출구에서 청학사거리 구간 사계절 꽃길 조성입니다. 연수역과 청학사거리 구간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곳에 다양한 개체의 꽃과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원입니다. 사업명 연수 1단지 가로수 정비 사업입니다. 연수 1단지 동남스포피아 사거리에서 연수역 고가차도를 통행하시다 보면 식재된 지 오래되어 대형화된 가로수들이 많습니다. 이곳에 대형화된 가로수들을 가지치기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여 원도심 상업시설들의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도심 가로수 539주를 가지치기 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 예산은 3억 원입니다. 사업명 롯데마트 연수점 앞 도로보수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롯데마트 연수점 앞을 보시면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인도가 교차하는 구간이 있어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하는 구간을 미끄럼 방지 도로로 포장을 하고 횡단보도로 도색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충돌 위험을 줄이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만 원입니다. 사업명 자전거 보관대 증설입니다. 동춘역까지 자전거로 이동하신 후 지하철역에 자전거를 놔두시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춘역은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수요가 많아 공간이 부족합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보관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0만 원입니다. 한박초등학교와 육교 디자인 사업입니다. 가천대학교에서 청학 지하차도 방향으로 가는 길에 한박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육교는 설치된 지 오래되어 어두워 보이고 이 때문에 이 일대가 삭막해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번 주민참여 예산으로 한박초등학교 앞 육교의 색칠을 다시 디자인하여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랜선으로 만나는 연수 사업입니다. 랜선으로 만나는 연수는 연수구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제안에 대하여 다른 주민들의 공감과 의견을 얻는 창구 역할과 연수구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수렴하는 주민 투표의 역할 등 주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수구민 누구나 접근성이 쉽도록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횡단보도 대기선 LED, 바닥 신호등 설치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때때로 스마트폰만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이 혹시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교통사고가 날까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바라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밤길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신호등을 보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운전할 경우에도 밤길 또는 빗길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놀란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연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횡단보도 대기선에 LED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연수구에 바닥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추가로 15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먹자 골목에 가로등 추가 설치입니다. 연수동 상업지역에 가로등을 추가적으로 13개를 신설하고 오래된 노후등 82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밝은 상업시설 분위기를 조성하여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700만 원입니다. 사업명 공원 둘레길 버스킹입니다.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를 버스킹 존으로 활용하여 연수구민 누구나 참여하는 공원 중심, 생활 속 문화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5회 버스킹 공연 시 소요 예산 6,500만 원입니다. 사업명 생활문화 동아리 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생활문화 동아리 혹은 문화활동을 희망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악기 음향, 영상 장비를 지원해서 최소한의 문화활동 기반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물품 임대를 추진하기에 앞서 장비를 임차 방식으로 시범 운행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 5천만 원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주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은 LED 가로등 교체 사업입니다. LED 가로등은 초기 비용은 기존 가로등보다 비싸지만
가로등 빛이 위와 옆으로 펴지지 않아 빛 공해 반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 기존 가로등보다 전기 절약에 도움이 되며 고장이 잘 나지 않아 유지 보수가 쉽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제안하였고 연수구 원도심은 모든 가로등이 LED 가로등으로 교체가 완료되어 이번 주민 참여 예산으로는 총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송도 3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있는 가로등 112개를 전부 LED 가로등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주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은 원인제역 안심 밤길 사업입니다. 인천 1호선과 수인선이 교차하는 원인제역은 유동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지하철을 이용하고 나서 집에 들어갈 때 밤길이 매우 어두워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밤에도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이번 주민 참여 예산으로 원인지역에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밤길에도 불안함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만 원입니다.